이혼하고 싶어요. 정희의 단호한 말에 창수가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너 정말 바보구나. 이혼하면 너는 받을 게 별로 없어. 하지만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 명의로 몰래 설정된 담보대출들을, 매주 화요일마다 사라진 10만 원의 진실을. 그건 나중에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가 담담하게 답하는 순간 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3세 정희가 파헤친 충격적인 진실과 그녀의 완벽한 반격. 과연 누가 진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희는 저녁상을 차리며 시계를 흘끔 봤습니다. 6시 반, 어김없이 남편 창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었죠. 늘 그렇듯 뉴스 채널을 켠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밥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밥 먹어요. 정희가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수는 대답 없이 텔레비전 소리를 더 키웠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수저를 꺼내 식탁 위에 놓으며 다시 한번 불렀어요. 여보, 밥이요. 이번에는 거실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창수가 리모컨을 식탁 위에 던지듯 놓으며 일어났어요.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았어. 창수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시선은 서로 다른 곳을 향했어요. 창수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 넣으면서도 눈은 계속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반찬을 하나씩 창수 앞으로 밀어주었지만 창수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창수는 여전히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검진 결과 나왔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창수는 계속 밥을 씹으며 텔레비전만 쳐다봤어요. 뉴스에서는 날씨 예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수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검진이요, 검진. 정희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창수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답했어요. 아, 뭐 별거 아니겠지.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밥그릇을 바라보며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입맛이 없어졌어요. 20분이 지났을까 창수가 밥그릇을 밀어내며 일어섰어요. 잘 먹었어. 창수는 그 말만 남기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또다시 텔레비전 소리가 커졌어요. 정희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찬 밥을 마저 먹었어요. 김치찌개도 식어서 맛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밥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해가 져서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정희는 문득 통장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생활비가 평소보다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시장에서 물건값이 올랐나 싶기도 했고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 정희가 혼잣말을 했어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정확히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씩 말이에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큰 돈을 쓴 기억이 없었어요. 정희는 달력을 펼쳐놓고 인출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려봤어요. 화요일마다 정확히 1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도 그랬고 지지난달도 마찬가지였어요.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샀나?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화요일에 그런 큰 돈을 쓴 기억이 없었어요. 시장에 가는 날도 화요일이 아니었고 병원에 가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창수가 통장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자기 통장이 따로 있었거든요. 혹시 잘못 기록된 건 아닐까 싶어 정희는 다른 달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반년은 넘게 이런 식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창수가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지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를 적고 창수의 외출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희는 수첩을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창수가 외출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가요? 정희가 물어봤어요. 친구 만나러. 창수는 대답도 성의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창수가 나간 후 정희는 혼자 점심을 먹었어요. 라면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창수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거든요. 오후 2시에 돌아온 창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정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창수는 거실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정희는 수첩에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적었습니다. 오전 10시 외출, 오후 2시 귀가. 정확히 4시간이었어요. 정희는 이 시간대에 무엇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에 나가서 오후에 돌아오는 것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거의 비슷했어요. 때로는 1시간 정도 차이가 났지만 대체로 일정했습니다. 정희는 오래된 서류함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모아둔 중요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보험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이 계좌는 언제 만들었지? 정희가 모르는 계좌 서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기억이 없는 계좌였어요. 개설 날짜를 보니 몇 년 전이었는데 정희는 그때 그런 계좌를 만든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서류를 따로 빼두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부동산 서류 중에도 기억과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서류들을 언제 작성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건 뭐지? 정희는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발견했어요. 정희 명의의 집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정희는 그런 대출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정희의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희는 그 서류들을 모두 따로 모아두었어요. 창수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급히 서류들을 정리해서 서류함에 넣었어요. 하지만 의문스러운 서류들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창수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에 더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정희는 서류 정리를 마쳤습니다. 의문스러운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정희는 이것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모르는 계좌, 담보대출 서류,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일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절차가 있는지부터 알고 싶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직원은 이혼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건네주며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고,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정이혼이나 심판이혼을 신청하셔야 해요. 직원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정희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메모했어요. 그런데 만약 제 명의 재산인데 제가 모르게 담보로 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희가 어제 발견한 서류들을 떠올리며 물어봤어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빙을 확실히 해두셔야 해요.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증빙이요? 정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담보 설정이 되었는지,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말이에요. 직원은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듯 침착하게 설명해 줬어요. 정희는 상담을 받으면서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메모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직원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증빙 자료의 중요성, 재산 분할의 원칙, 이혼 절차의 복잡함.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 같았어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창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창수 앞에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창수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정희를 쳐다봤어요. 뭔데? 창수의 표정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정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창수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말이 없던 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온 거예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창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나이 들어서 뭔 헛소리야? 우리 딸 생각은 안 해? 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희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딸한테는 제가 직접 이야기할 거예요. 정희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쳤구나. 60 넘어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창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정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창수는 한참 정희를 노려보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정신 좀 차리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창수의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창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집에서는 정희와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 큰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창수가 많이 힘들어한다더라. 부부가 무슨 일로 그러냐? 형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창수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저희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희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창수도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형님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핀잔이 섞여 있었어요. 형님 말씀 감사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누가 좋겠니?
형님은 계속 설득하려 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화가 더 많이 올 것 같았어요. 창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딸 수진이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엄마, 정말 이혼한다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그래. 정희가 간단하게 답했어요. 엄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혼을 해요? 혼자 어떻게 살려고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희는 딸도 창수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살아. 엄마도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없으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수진은 계속 경제적인 문제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정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도 결혼해서 제 생활이 있어요. 엄마까지 챙기기 어려워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반응이기도 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다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현실은 더 복잡하다고요. 수진은 끝까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수진은 체면과 경제적 문제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 중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만 이야기하고 정희의 마음은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수가 정희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희야, 다시 생각해봐. 이혼하면 너도 손해야. 창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무슨 손해요? 정희가 물어봤습니다. 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집도 내 명이고 예금도 대부분 내가 관리해 왔잖아. 이혼하면 너는 받을 게 별로 없어. 창수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구청에서 설명을 들었던 터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명의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창수는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정희는 창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창수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자리를 떴어요. 정희는 창수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혼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어요. 재산과 생계가 걸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정희는 다시 한번 어제 발견한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이제 이 서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구청에서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하나씩 다시 살펴보니 의문점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희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정희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는데 정희는 빨래를 널다가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정희 씨 맞으시죠?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창수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정희는 김철수라는 이름을 기억해냈어요. 창수가 퇴직하기 전 회사 동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정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창수 회사 사람들과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실은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철수는 꼭 만나야 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정희는 김철수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평일 오후라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김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김철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희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회사 다닐 때 창수 형이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급전이요? 정희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창수 형이 그러더라고요. 집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정희 씨는 모른다고. 김철수의 말에 정희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정희가 며칠 전 발견한 담보대출 서류가 떠올랐어요. 언제 일이에요? 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김철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희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었어요. 창수 형이 가족 명의로 돈을 자주 빌린다고. 김철수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창수 형은 집에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철수는 커피 잔을 돌리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도박이었어요. 도박이요? 정희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경마장에 자주 다녔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화요일이라는 말에 정희는 소스라쳤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일치했어요. 창수가 매주 화요일마다 외출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희가 물어봤어요. 창수 형한테 직접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정희 씨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김철수는 정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해준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희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김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퇴직 직전에는 회사 돈까지 손을 댈 뻔했어요. 정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수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김철수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걸 알고 계시나요? 네, 몇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워하실 거예요. 정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끼어들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카페를 나온 후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철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정희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다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김철수의 말을 염두에 두고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은행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빠져나간 돈의 액수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달력을 다시 꺼내어 패턴을 확인해 봤습니다. 창수의 외출 날짜와 돈이 빠져나간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시간대도 김철수가 말한 경마장 운영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이제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정희는 은행을 찾아갔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담보대출이 2건 있으시네요. 2건이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서류에서 본 건 하나뿐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하나는 2021년, 또 하나는 2022년에 설정되었네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정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걸 보니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직접 와서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했을 수도 있고요.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 대출금은 어디로 갔나요? 정희가 물어봤습니다.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네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해서 알려준 계좌번호를 정희는 메모했어요. 정희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정희는 등기소도 찾아갔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니 담보 설정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등기소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담보 설정할 때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와서 도장을 찍거나 위임장이 있어야 해요. 그럼 누군가 제 도장을 가지고 온 건가요? 위임장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죠.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 도장을 찾아봤습니다. 시린이 서랍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위임장을 위조한 건가요? 정희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창수가 평상시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정희가 물어봤습니다. 친구들 만났어. 창수는 대답도 성의 없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제 창수가 어디서 뭘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수의 외출 시간을 다시 수첩에 적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비교해 보니 창수가 외출한 날짜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가 비슷했어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어요. 정희는 모든 서류를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은행 대출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 거래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창수가 정희 모르게 계속 정의 명의를 사용해 온 것 같았어요. 정희는 복사기를 사서 모든 서류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원본과 사본을 따로 보관했어요. 이제 이혼 문제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였어요. 밤늦게 정희는 김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더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김철수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나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희는 내일 만남을 기다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창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정희는 노인복지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전화로 알려준 무료 재정 상담 프로그램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김철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처음 가는 곳이라 조금 긴장되었어요. 복지관 안으로 들어서니 여러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의 또래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신가요?
상담사가 정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김철수 씨 소개로 왔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 그러시면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재산관리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상담사가 빈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다른 분들 사이에 앉았어요. 모든 분들이 친근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미연이에요. 작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미연은 정희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제 명의로 보증을 선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 때문에 그랬던 거죠. 미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움을 받았죠. 다른 어르신도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저는 딸이 제 통장을 관리한다면서 몰래 돈을 빼서 썼어요.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집을 담보로 잡은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정희는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놀랐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정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다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정희가 가장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미연이 정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해결책이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차근차근 해야 해요. 미연의 목소리는 경험이 묻어나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차근차근 하는 건가요? 정희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일단 모든 서류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미연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모든 계약서를 다 모아서 정리했어요. 정희는 자신도 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 다음에는 뭘 했어요? 은행마다 가서 제 명의로 된 거래가 어떤 게 있는지 다 확인했어요. 미연의 설명을 듣고 정희는 자신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다 하기는 힘들지 않았어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절차도 도와줘요. 미연이 복지관 상담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미소 지으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저희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연결해 드려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 작성도 도와드리고요. 정희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무료인가요? 정희가 확인하며 물어봤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어르신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돕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상담이 끝난 후 정희는 미연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희 씨,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미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자세히 털어놨어요. 김철수의 제보, 은행에서 확인한 담보대출, 창수의 화요일 외출 패턴까지. 미연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럼 이혼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하면 돼요. 미연이 격려하듯 말했어요. 어떤 순서로 하셨어요? 정희가 간절하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정희는 미연의 말을 수첩에 적어가며 들었어요. 여기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미연이 유용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변호사 선생님이 오세요. 정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그 전에 미연이 알려준 대로 서류 정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면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연이 당부했습니다. 천천히 해야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미연의 조언에 정희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금융기록, 부동산 자료, 창수의 외출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무작정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알게 됐어요.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창수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정보의 우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에게도 이제 무기가 생긴 거예요. 밤에 창수가 들어와서 정희를 쳐다봤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창수가 평소와 다른 어조로 물어봤습니다. 평소라면 정희가 어디 갔는지 관심도 없었거든요. 복지관 갔다 왔어요. 정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창수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제 창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창수가 정희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자료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미연이 알려준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오늘은 정희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복지관에서 받은 법률 상담을 통해 담보해지 절차를 진행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고 나서야 정희는 자신 앞으로 된 작은 예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 갈 수 있겠네요. 정희가 미연에게 말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후 미연과는 자주 연락하며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하셨구나.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미연이 반가워하며 물어봤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작은 원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희는 며칠 전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보증금은 많지 않았지만 정희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정도면 혼자 살기에 딱 좋겠어요. 미연이 격려해줬습니다. 법원 조정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어요. 창수가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정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 명의로 무단으로 설정한 담보들, 도박으로 날린 돈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결국 창수도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 당일 정희는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필요한 옷가지와 서류, 그리고 작은 가전제품들만 챙겼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물건들은 대부분 버렸어요. 새 출발에는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창수는 정희가 짐을 싸는 내내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가끔 정희를 흘끔 쳐다봤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게 결정된 후로 창수는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 거야? 창수가 정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이미 다 정리됐어요. 정희가 간단하게 답했어요. 창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지만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복지관에서 5분 거리에 있어서 오가기 편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에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간단한 반찬 몇 개를 올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다는 느낌보다는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아무도 정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지 않았고 아무도 정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희는 가계부를 꺼냈어요. 생활비와 병원비를 따로 적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재산분할금과 작은 예금으로 당분간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어. 정희가 계산을 끝내고 나서 안도했어요.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단기 일자리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복지관 청소 일을 맡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희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정희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미연이 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연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희도 덩달아 웃었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미연의 말에 정희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미연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도와준 건 조금이고 정희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미연이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사실 수 있겠네요. 정희는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일정을 체크했습니다. 병원 갈 날, 복지관에서 일할 날, 장볼 날을 달력에 적어뒀어요. 모든 지출도 가계부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든 게 정희 마음대로였어요. 통장 관리도 정희가 직접 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지출이 있으면 다음 달에 줄이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돈이 사라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 아무도 제 돈을 몰래 쓸 수 없어요. 정희가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 미연이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 것도요. 정희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루 일정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정희는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정희는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며 천천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누구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정희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복지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지만 집중이 잘 됐어요. 아무도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거나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잠들기 전 정희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정희를 귀찮게 하지 않았고 정희도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작지만 안정된 하루였습니다. 정희의 새로운 생활은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예측할 수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도 정희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어요. 가끔 딸 수진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도 정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어때요?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분이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편해요. 모든 걸 제가 결정할 수 있어서요. 정희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정희는 내일도 모레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희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희의 인생은 정희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정희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정희는 복지관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나 수진이야. 딸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몇 달 만에 듣는 목소리라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아, 웬일로 전화했니? 정희가 반갑게 답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서운했지만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웠어요.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정희는 딸이 급하다고 하니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엄마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1시간 후에요. 수진이 서두르는 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딸을 만나는 게 오랜만이라 긴장도 되고 설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달라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자신과 창수의 이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기도 했습니다. 수진과 동네 카페에서 만난 정희는 딸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야위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이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업이 어떻게 어려워졌는데? 정희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문 닫을 위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뭐라고 하더니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엄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수진이 정희를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보증이라는 말을 들으니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보증은? 정희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수진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이에요. 사업만 안정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부탁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딸을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미영과 복지관에서 들었던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2천만 원이요. 많지 않아요. 수지는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지만 정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재산분할금의 대부분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잖니? 정희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엄마가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희 씨,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며칠 전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었어요. 지금 바쁜데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정희가 전화를 끊었어요. 병원에서 전화 왔어? 수진이 물어봤습니다. 응, 검사 결과 나왔다고 하네. 정희가 대답했어요.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였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더 검사해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그럼 치료비도 많이 들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 정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엄마,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다시 보증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희는 복지관에서 미영과 다른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보증을 서줬다가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수진아, 엄마도 지금 상황이 불확실해. 정희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이렇게 냉정해도 돼요? 엄마가 힘들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냉정한 게 아니야. 신중한 거지. 정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힘들 때 네가 도와줄 거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안 그랬잖니. 정희가 이혼할 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정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수진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다르잖니. 카페를 나온 후 정희는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딸이 도움을 청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미영과 복지관 분들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연 씨,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미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딸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생겼구나. 내일 복지관에서 만나요. 미연의 목소리는 정희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 했어요. 네, 내일 뵈어요. 정희는 내일 미연과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충돌했어요. 정희는 복지관에서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보증을 서줬다가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희는 과거 창수가 자신 명의로 했던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되찾은 자신의 삶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용과 기간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나오며 수진의 부탁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자신의 치료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딸도 중요하지만 정희 자신이 건강해야 딸을 도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힘들게 되찾은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미연은 정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정희 씨,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희는 밤새 고민한 결과를 말했어요. 보증은 안 서주고 싶어요. 그런데 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되죠. 지금 정희 씨 상황을 설명하고 미연이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딸이 이해할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해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정희 씨 인생이 더 중요하거든요. 미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미연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증을 서주면 끝이 없어요. 계속 더 큰 걸 요구하게 돼요.
정희는 미연의 말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어제 이야기 결정했어. 엄마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나 있었어요.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보증은 서줄 수 없겠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수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지금 치료받아야 해서 돈이 필요해. 정희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럼 엄마 치료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보증만 서주세요. 수진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스스로 해결할 거야. 정희는 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엄마 가족인데 왜 이렇게 남남처럼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남처럼 하는 게 아니야. 각자 책임지고 사는 거지. 정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제 사업이 망하면 어떡해요?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야.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희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아. 그래도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아.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속상했어요. 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창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수진이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들어한다면서? 창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정희는 수진이 창수에게 연락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창수가 제안했어요. 창수 씨가 도와주고 싶으면 창수 씨가 하세요. 정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딸까지 버리는 거야? 창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 살 길을 찾는 거죠. 정희는 창수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변했다. 창수가 한탄하듯 말했어요. 네, 변했어요. 이제 제 인생 제가 결정해요. 정희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나라도 수진이를 도와야겠다. 창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희는 창수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창수의 일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봤어요. 수진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정희는 달랐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정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의 정희가 아닌 지금의 정희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 정희는 병원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치료비 예산을 계산하고 일정을 정했습니다. 복지관 일도 치료 일정에 맞춰 조정했어요. 자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연이 정희에게 물어봤습니다. 딸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연락이 안 와요. 아마 화가 났나 봐요. 정희가 씁쓸하게 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미연이 위로해줬습니다.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니까.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 미연이 정희의 선택을 지지해줬습니다. 법적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정희에게 설명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재산 정리도 깔끔하게 됐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정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창수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창수가 정희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희 명의의 모든 것이 정의 통제하에 있었어요. 자유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정희는 혼자 식사를 하며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 가는 날, 복지관에서 일하는 날, 미연과 만나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일정이 정희 마음대로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창수의 기분을 맞춰주지도 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희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정희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정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아무도 정희의 선택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했어요. 예전에는 창수 아침밥을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작은 식탁에 앉아 정희는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 김치, 밥 한 공기가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밥상이구나. 정희가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천천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할 일을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복지관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미연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정희가 직접 정한 것들이었어요. 오늘도 바쁘겠네. 정희가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말에 짜증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정희가 원해서 정한 것들이었거든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보람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치료실에서 간호사와 인사했어요. 정희 씨, 요즘 표정이 참 좋아지셨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희도 덩달아 웃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간호사의 말에 정희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불안하고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정희는 자신의 몸 상태에 집중했어요. 예전에는 남편 걱정, 딸 걱정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희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한 정희는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희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정희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일이 힘들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정희는 미연과 복지관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정희 씨,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요. 미연이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데요?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셨잖아요. 미연이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했었어요.
지금은 확신이 있어 보여요.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미연의 말에 정희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미연 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도와준 건 조금이고 정희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성의껏 차렸습니다. 국도 끓이고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 예뻐 보였습니다. 식사하면서 정희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잘 받았고 복지관에서 일도 무사히 마쳤어요. 미연과의 산책도 즐거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참 평범한 하루였네. 정희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나간 하루가 고마웠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정희는 내일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장 보러 가고 집 청소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기로 했어요. 모든 계획이 정희 마음대로였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정희는 작은 가계부를 꺼내 오늘 쓴 돈을 적었어요. 병원비, 교통비, 저녁 장보기 비용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정희가 직접 관리하는 돈이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사라지던 돈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 정희가 통장을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예금 잔액은 크지 않았지만 모두 정희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번 돈, 정희가 관리하는 돈이었어요. 잠들기 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정희를 괴롭히지 않았고 정희도 누구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혼하기 전 정희는 항상 불안했었습니다. 창수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딸이 무슨 일로 찾아올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의 평온함을 즐길 수 있었어요. 정희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통장도, 집도, 일상도 모두 정희 마음대로였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정희가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큰 일이 생기지 않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이어졌으면 했습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이면 충분했어요. 정희에게는 이제 화려한 일상이 필요 없었어요. 예측할 수 있고 안전한 일상이면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먹는 밥이 정희가 되찾은 인생의 기준점이 되었어요. 그 작은 식탁에서 정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났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정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정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아무도 정희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63세에 시작한 새 인생, 정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정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정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이제 아무도 내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 정희 것이었고 작지만 안전한 공간에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밥 먹을 때조차 무시당하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만의 식탁에서 평화로운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하게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희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정희에게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